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항공주력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고성군은 무인 항공기 사업과 더불어 유무인 항공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스리랑카인 5명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동에서 불이 났는데 ESS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도 설치돼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 발전시설. 지난 21일 오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판넬이 불에 타 휘어지고 인근 전봇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소식에 여러 대의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리튬 전지는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연기만 시커멓게 막 많이 올라왔지. 8시, 9시 때들까지 아마 차가 1호차가 다 있었지 안 가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지난 2017년 268곳, 지난해에는 947곳이 새로 설치돼 전국에 1,490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ES 사업장은 92곳, 대부분 태양광 발전과 공장 등이지만 대학과 복합 쇼핑몰에도 3곳이 설치돼 화재 발생 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확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 지난해 거창에서 2건, 올 1월에는 양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함께 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마감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정부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정부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25일에 열고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인데 부정적 전망이 강합니다. 함안에서 벼와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조병옥 씨. 2,300여 제곱미터 논에서 수확한 쌀로 한 해 2천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지만 비료값 등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개발도상국 특혜로 수입쌀에 붙는 관세와 농업 보조금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답이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졌고 농업 생산성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수치 구조, 즉 농업 소득은 거진 제자리 걸음이란 말입니다. 25년 전에 비해서 한 개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한국 농업 구조인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공식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 분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포기하면 특별 품목 지정이 불가능해서 513%인 쌀 관세는 393에서 154%까지 낮아질 수 있고 농업 보조 총액 한도도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고추, 마늘, 양파 등도 마찬가지. 이에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 한국 농업은 2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 농민 다 죽이는 WTO 개도국 지휘 방침 철회하라. 한편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하면 전국에서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올라 쌀쌀함이 덜합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5도, 양산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함안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사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의 항공 주력 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곳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부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고성군은 무인 항공기 사업과 유무인 항공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 항공기 부품 공장이 들어설 고성 2당 일반 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면적만 13만 제곱미터로 완공이 되면 고성군의 첫 항공기 주력 산업단지가 됩니다. 조성 계획부터 기업 유치, 착공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 9천 제곱미터 터에 700억 원을 들여 항공기 부품 공장 1동과 사무동 1동 등 모두 8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카이는 지난 6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우리 돈 6,200억 원의 미국 제트기 G280 주날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30년까지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날개는 모두 고성에서 생산됩니다. 이 공장에서 특정 부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장 수주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민수 위주고 생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공장은 항시라도 활용을 할 겁니다. 항공기 부품 공장이 가동되면 고성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만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42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고성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됩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항공산업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이고요.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에 이어 2당 일반 산업단지 착공까지 고성군이 유무인 항공기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사천에서 스리랑카인 5명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다가구 주택.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42살 A씨와 30살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스리랑카인 41살 C씨를 비롯한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A씨와 B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툰 사실을 따지러 갔다가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스리랑카인 2명에게 흉기에 찔려 이들은 인력 사무소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가담자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5명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치료가 끝나면 출입국 사무소의 인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매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리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명의 소설로 이미 화제를 모았던 영화 82년생 김지영과 가수를 꿈꾸는 인도의 한 소녀가 유튜브 스타로 거듭나는 음악 영화 시크릿 슈퍼스타 두 편을 소개합니다.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30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아영이의 엄마입니다. 30대 직장을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 남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평범함이 묻어났으면 하는 신경을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하고 싶은 게 졸업하고 많았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82년생 김지영. 하지만 너 닮은 애는 진짜 예쁘겠다. 됐어, 우울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됐어.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일상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고마워. 지영아. 지영이 맞지? 뭔 소리야? 애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라카노?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82년생 지영은 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야. 지영이 걸어온 길을 비추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노래하길 좋아하는 15살 소녀 인시아. 가족들 몰래 올린 영상이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सर सीक्रेट सुपरस्टार के बारे में कुछ बताइए। उसकी आवाज में छलकती। 대박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난데 엄마 아빠는 도와줄 생각이 없고. 하지만 인도 최고의 프로듀서가 말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उसने हमें ईमेल भेजा था तो हमने उसे कॉल किया उसने कहा कि मुंबई आ जाओ गाना रिकॉर्ड करने My pleasure to meet you, बेटा. What a voice. क्या आवाज. Wow. थोड़े में इस बबल्स की तरह. तो? टैलेंटेड बच्चे ऐसे ही होते. वो ऐसे ही ऊपर अपना. 남성 중심 인도 사회에서 이 소녀의 목소리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영화 시크릿 슈퍼스타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년 경남 서부권 채용 박람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2회 거창사회복지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 펼쳐집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통영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시민토론회가 오늘 오후 통영수협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가 오늘 개막하는 2019 사천 에어쇼를 앞두고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사 장소인 사천 비행장엔 대형 버스와 어린이 승합차, 장애인 차량 외 진입은 제한하며 마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 8곳의 임시 주차장이 있고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진주역에서 행사 장소까진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서너 차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은 6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에 따르면 선박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 9월 수출액은 33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299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철도 노선 정비 과정에서 노동자 61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 노선 정비 관리 도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59건이며 이 사고로 61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9월 작업자와 기관사의 열차 운행과 작업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주 지역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경로당 등록 조건인 이용 정원과 시설 면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등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산읍 관정과 삼동 경로당 등 진주 지역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종 후보지가 빠르면 2021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17일과 18일 거제와 전남 완도의 난대수목원 후보지를 둘러본 결과 식생과 입지 조건이 적절해 두 곳 모두 적격지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빠르면 2021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푸축제가 내일부터 27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만푸 2019 추진위원회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창원에서 출발하는 멀티컬처로드를 주제로 내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빈국인 스리랑카는 국립청소년예술단의 공연을 준비하고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와 아시아 팝 뮤직 콘서트, 몽골 기마대가 함께하는 다문화 퍼레이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2019 코리아 스타트업 테크쇼를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엽니다. 경남 최초, 전국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100여 개의 스타트업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기회와 비전을 공유합니다. 한편 기업 전시관에는 108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